네, 반갑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장종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또 플러스로 좀 많이 올라가나 싶더니 또 내렸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런 모습인데, 주말장이라서 좀 그랬을 가능성도 좀 높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한테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팔고가 활발하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렇게 변동이 클 때는 어느 정도 변곡점에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수급 정황도 현저하게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드디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외국인들은 매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감 있게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의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개별주,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이제 반대 매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았었을까 생각되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하락시키고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또 멀쩡하신 분들도 그냥 주식을 갖다 내다 파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시장의 변덕이 크게 나오게 되면 변곡점이 임박했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참아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는 200일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데까지 또 왔어요. 근데 야,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지만 또 빠지면 어떡할 거냐?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매도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수급적인 상황에서 본다라면 개인들 물량이거든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쪽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주가 하락은 누가 만든 것이냐? 반대 매매와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아침에 상승 진행됐다가요. 주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10시 넘어서 다시 빠졌죠. 그리고 지금 11시 시점 넘어가면서 지지선이 다시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오늘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아침 시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주가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리게 된다거나 그냥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라면 뭐 주가 흐름들이 아직은 무리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현재 수급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동향들이 그렇게까지 뭐 살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가 내려가 봤자 네, 네가 가봤자 얼마만큼 더 가겠느냐. 자, 그런 느낌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지선 훨씬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지난 3월 그 정도 시점의 지지선 때 지금 200일선까지 밀린 상황인데 200일 이평선이면 1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200일 장기 이평선까지 밀렸다라는 부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마찬가지죠. 상승, 하락, 상승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 코스닥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좀 낙폭을 좀 키우는 형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전 중에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후에 받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잡아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오후에는 변동성을 조금 흡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또 아래쪽 꼬리가 얼마만큼 길어졌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꼬리를 길게 달아줬다면 월요일 날부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수급이 뒷받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수의 포인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하방으로 전달될 수도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 됐고 그냥 다시 매도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 같은 경우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팔고 지금 또다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 자,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시가 넘어간 시점인데 1,400억 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죠. 물론 이대로 갔을 때 뭐 매도가 더 확장이 된다면 3천억, 4천억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또는 매도를 축소시켜 준다면 1,000억 원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확 살아나는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업종 변화 볼게요.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1300억 순매도입니다. 물론 어제만큼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이런 포인트들은 일단 매도 규모가 계속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전기전자에서 매도를 같이 들어갔었던 이런 기관 쪽에서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6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1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지만 어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보시면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기관도 같이 팔았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네. 전기전자와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1488억을 매도했지만 기관 쪽에서 같이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매도가 전기전자에서만 1100억. 그래서 둘이 합치면은 이제 27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감쇄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어야 돼요. 더 많이 줄어들어서 더 위로 올라가 줘야지만이 좋은 흐름이고요. 만약에 오늘 기관과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외국인, 이 3콤보가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로 전환이 될 수만 있다면 시장은 제법 상승폭을 좀 확장해서 오늘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에 대한 영향들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포심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일부적인 매도, 약간 투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반대 매매가 섞여가지고 아주 아수라장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어떻게 가고 있냐 한번 보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플러스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외적으로 뭐 크게 대단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상황들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했다라면 절대 플러스가 나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팔고는 있지만 매도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부분을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제 받아서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1%대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보시면은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어떤 빨간색 반등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첨보는 이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올라가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제 러브콜 그런 매수 포인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는 중소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떨구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국인이 받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의 변동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덕스러운 상황들이 더 심하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뭐 포인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아, 이게 미쳤구나, 밑에서 미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미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에 변곡점이 나타난다. 왜? 미쳐있다라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기아, 현대차, 이 자동차 쪽은 별로예요. 지금 안 좋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신규 조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차피 보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기관적 매수이고 또 물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빵 치고 올라가는 곳에 또 홀랑 속아서 넘어 들어가시면은 주가가 또 조정받을 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들 것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은 팔고는 있네요. 그죠? 오늘 매도가 있는데 근데 매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에 비하면은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650억.
그 다음에 300억 이 정도 매도가 나가는 거라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오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은 외국인들 매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라면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모습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화학주들 움직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 여전히 이제 매수 포인트이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은 예전에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린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썩 좋은 포인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내세울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 기회까지는 시간 조금 더 소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1300억 얼마 팔지 않았지만 지수가 이 정도까지 내려갈 만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어진다면 투자 심리가 같이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그냥 팔아버리자. 에이 모르겠다. 쳐다도 보기 싫다. 이런 식의 느낌들 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돼서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주식을 막 던지게 되거든요. 그게 투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이 난 상태에서 강제로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외국인들이 일단 여기서 받아주게 된다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됩니다. 양봉이 2개 정도는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아니라면 오늘 꼬리를 만약에 길게 올라가서 만약에 뭐 990포인트 이상 또는 이제 뭐 플러스 한 0.6%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1000포인트 이상 회복이 된다면 그냥 오늘이 저점에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워낙 강하게 올라붙었기 때문에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오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저점이구나 생각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양봉을 옆에 붙여주고요. 하락을 멈춘 이후에 추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게 저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점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저점이라는 것이 딱 도장이 찍히기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피를 말리는, 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옆에서 자꾸 속삭이겠죠. 이래도 안 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대 쳐가지고 펑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해진 시점에서는 버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버텨라 이런 모습들은 답답한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7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버텨왔고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것은 네 사실적으로 보면은 뭐 시장에서도 이제 문제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또 팔아먹은 입장에서도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상황적으로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후 시점 상황에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줄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면서 종목들을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시점 코스피 지수는 3070포인트 정도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포인트 정도가 이제 오늘 장중에 저점 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자리가 지켜지게 된다면 편안한 오후를 즐기실 수 있고 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상황 보고요. 마감시황 다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